예, 주말에 증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괜찮게 움직였죠. 주간 단위로 보면, 그 주초에 좀 고전하다가 이제 후반부에 올라갔는데,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비교적 조금 이제 양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 나스닥 올라갔고, 주요 어떤 지표들은 좀 안정되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얼핏 보면은 좀 차분한 것 같지만 개별 상품 종목들로 보면 변화가 컸습니다. 반도체주가 이번 주에 5.3% 올라갔고요. 퍼스트 리퍼블릭은 무려 한 주에 75%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7.5% 올라가면서 미증시 특히 기술주를 어느 정도 지탱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미국은 소득세 납부 마감일 다음 주간이 되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평균적으로 한 0.8% 정도 올라간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주 S&P 500 지수가 0.9% 올랐거든요. 그래서 통계대로 좀 움직인 주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지표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3월 PCE 물가 지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PC하고 CPI하고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과 10,000원, 오렌지 10,000원 이렇게 이제 사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한 달 후에 사과 값이 갑자기 2만 원으로 올랐어요. 오렌지 값은 그대로고. 그럼 이제 CPI는 이 사람은 똑같이 샀을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사과는 2만 원, 오렌지 10,000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지출은 3만 원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게 CPI고 PC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사과 많이 올라가면 사과 덜 먹고 오렌지가 제자리니까 오렌지를 늘릴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는 구매를 반으로 줄였을 거야. 그러면 10,000원. 오렌지는 50% 늘렸을 거야. 그러면 15,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의 지출은 25,0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PC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연준은 CPI보다 이제 PC를 중요하게 보는데 숫자를 보면 좀 올랐습니다.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뭐 당연히 올라갔겠죠. 근데 예상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뭐 서프라이즈하게 놀라거나 되게 좋은데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약간 좀 안도했다. 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걱정이 되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안도했다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안도감으로 해석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높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2분기에 좀 드라마틱하게 꺾이지 않으면 하반기에 물가가 금리가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이 수치가 앞으로 꺾이는지 여부를 뭐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시건대 지표가 오늘 또 이것 때문에 주말 미증시가 올라갔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달보다 올라갔습니다. 그 전달에 확 꺾였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 심리, 경제에 대한 어떤 인식이 조금 양호해졌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뭐 미국 금리도 금리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좀 증시 발목 잡는다 이런 해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가운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또 양호하게 나오니까 침체 국면으로 가는 것까지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또 반면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이 3.6에서 4.6으로 확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전망이 다시 올라간 거는 조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다음 달에 꺾이지 않으면 이 자체가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어떤 이제 고리는 하나는 좀 남겨져 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당장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소비에 대한 기대치가 좀 살아난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무게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 연일 화제인데 주가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하락한 거 보시면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지 싶거든요. 지금 거의 매각 실패, 자산 매각 실패했고 이제 파산 쪽으로 가는 분위기죠. 예금보호공사가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주관을 해서 이제 좀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절차로 돌입하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 뭐 법정 관리라고 옛날 우리식 표현하면 그런 건데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400억 달러 정도 되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종가는 아마 한 5억 달러 시간에까지 포함을 하면 한 5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장 전에도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S&P 500에서 제외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이제 기준을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P 500에서 퇴출될 거다. 그러면 주가는 더 빠질 거야. 뭐 이런 분석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한편으로 보면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다른 금융주들은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 처리를 두고서 또 시장에서는 좀 이런저런 어떤 해석 뉴스들이 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또 많은 뉴스가 나왔던 게 기술주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는 뭐냐면 S&P 500 내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의 합, 이게 지금 14%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뭐 엔비디아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기업들을 합쳐서 이제 합치면 시총이 25%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총 비중이 올라갔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버블 논란이 있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딸려서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헤지 펀드들이 손실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헤지 펀드들이 180억 달러 정도 손실이 났대요. 공매도했다가 하락 쪽에 베팅을 했다가 손실이 나고 있고 급기야는 SQQQ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미국 나스닥 지수가 빠지면 그거 3배만큼 수익이 나는 상품이에요. 예, 이제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죠. 곱하기 3 인버스 상품인데 여기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좀 헤지펀드 하락 쪽에 베팅했던 쪽에서 상당히 큰 손실을 데미지를 입고 있다. 근데 이게 뭐 역전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만 80억 달러 정도 손실 입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하락 베팅 세력들이 좀 난감한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이슈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제 FMC 주간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정말 금리 인상 이번이 마지막일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오겠죠. 뭐 연준에서는 이번이 끝이야 이렇게 메시지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장에서는 발언 가지고 힌트를 찾으려고 할 텐데 제일 좋은 그림은 이제 이번으로 끝났어. 그리고 이제 지표 지켜볼 거야. 근데 최근에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최선인데 뭐 파월이 그렇게 섣부르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FMC 주간이라는 점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애플의 실적 발표 나오고 또 다음 주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도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애플까지 끝나면 빅테크 실적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 메인 재료가 뭐가 될 거냐.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이 되고 뭐 경기가 생각보다는 양호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긍정적. 근데 나쁜 쪽으로 가면 이제 경기 침체 걱정 이런 쪽으로 프레임이 짜지면 시장이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금리도 높은 수준인데다가 경기 침체로 가버리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메인 재료가 뭐가 되는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 미국 증시의 특징이 뭐냐면 반도체하고 방어주가 공존했어요. 반도체는 경기가 좋을 때 반응하는 종목인데 왼쪽에 보시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주가가 이제 확 올라갔잖아요. 다시 저항대. 그러니까 65달러가 저항대입니다. 여기서 또 멈춘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다음 주 65달러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하이닉스 새로운 강세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뭐냐면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가 또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과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공존한 건데 다음 주엔 이게 엇갈릴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이 65달러 저항대 넘어가는 게 좋죠. 이 구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가운데 이제 한국 관련된 데이터는 MSCI 한국지수 오르고 야간 선물 올라가고 환율도 조금 이제 거의 제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뭐 분위기 봐서는 한국 증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메인 플레임이 뭐가 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체가 될 거냐 이제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것 같다 잡힐 수 있다 이런 기대로 갈 거냐 요게 이제 실적 바닥론 어떻게 될 건지가 중요하고요. 이거는 5월 증시는 제가 이제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그냥 최근 10년 동안 미국의 5월 이제 보면 나쁘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5, 6월 이제 코스닥 코스피 제가 따로 보여드릴 건데 5월은 괜찮은데 6월이 좀 안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6월에.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뭐 오르고 내리고 이제 비율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 오르고 내리고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6월에 급락한 적이 두 번 있어서 6, 7% 2013년하고 2022년도에 크게 빠진 것 때문에 전체 평균을 끌어내렸는데 5월하고 6월은 평균적으로 보면 사실은 횟수로 보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5, 6월에 뭐 극단적으로 뭐 주식을 팔아둬야지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제가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데이터는 제가 여기 되게 열심히 올려놓거든요. 보시면 여기 분석 데이터 이런 게시판에 보시면 삼성전자 실적과 뭐 반도체 장비주들 움직임 이런 데이터도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5, 6월의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도 계속 올려드리니까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여기 검색해 주시고 또 많이들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공간이 좀 따뜻하고 편안한 걸 제가 지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복잡하고 심각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좀 편안하고 소소하게 얘기하고 이런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 좀 막 이상한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같이 좀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